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아이비 패션 기반으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장아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상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광고 디자인 팀장과 비주얼 디렉터로 일을 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크고 작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과 작가를 계속 병행을 하다가 뉴발란스와 처음 협업을 한 것은 21년도에 작가로서 처음 제안이 와서 첫 번째 협업을 했었고, 그게 꽤 성공적이었어서 그 이후로 두 번 더 뉴발란스 코리아와 협업을 했습니다. 이후에 퇴사 후에 뉴발란스 UK에서 연락이 와서 뉴발란스 UK와도 두 번 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아이비보이 희동이라는 NFT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도 꽤 성공적이어서 LA에서 전시도 하고, 또 뉴욕과 싱가포르에서 아이비 유니버스라는 행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트토이 비즈니스도 하면서 싱가포르에서 개인전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런 여러 대단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걸 해보고 싶다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작가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만 하다가 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그냥 잊고 살다가 디자이너로서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조금 회사 생활도 무료해지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그동안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 10시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밀린 집안 일들을 합니다. 제가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돌보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요즘에는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랑 시간을 보내고 오후 4시쯤에는 아내와 아기와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때 뭐 카페를 가거나 뭐 장을 보거나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아기를 재우고 나면은 한 8시, 9시쯤 되는데, 그때 이제 뭐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 일을 시작을 하거든요. 한 10시부터 한 3시까지. 네, 그렇게 매일 거의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스콧 슈만의 사토리얼리스트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갖고 스트릿 사진을 찍으면서 그러면서 처음 클래식 남성복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테이크아이비라는 사진집을 보고 이제 아이비 패션에 완전히 빠지게 됐는데, 그런 아이비 패션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격식 있으면서도 자유롭고 그런 되게 고전적인데도 어떤 젊음이 느껴지는 그런 패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매력의 아이비 패션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작고하신 카즈오 호즈미상을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소리마치 아키라상, 그리고 미스터 슬로우보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뭐 별 생각 없었고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나하나씩 그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냥 돌아보니까 완성돼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뉴발란스와 협업을 했었고, 그리고 제이프레스와도 협업을 했습니다. 아시마나 패션 브랜드는 카시오나 글로벌롤, 그리고 바라쿠타, 또 클락스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패션 브랜드 말고는 포브스 매거진 커버를 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세컨드 매거진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국립 오페라 하우스와도 협업을 했었습니다. 제이프레스와의 협업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 이유는 제가 아이비 스타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비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브랜드와 협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었고, 마치 만나야 될 사람이 만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진행했던 NFT 프로젝트가 기억에 남는데, 그거는 아이비 패션이라는 어떤 전통적인 영역을 NFT라는 최신 기술과 접목을 해서 표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7,777개의 그림을 어떤 제네레이션 아트라는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에서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이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첫 번째는 이 TBR이라는 안경인데 항상 착용을 하고 있고 제가 브랜드 앰버서더이기도 한데 저랑 잘 어울려서 주로 잘 착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 공간 운전용이라든지 그냥 일할 때라든지 곳곳에 배치가 돼 있는 그런 안경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차고 있는 이 G샥의 터프솔러 시계인데 최근에 아기를 돌볼 일이 많으니까 더러워지거나 그런 일도 많은데 이 시계는 굉장히 싸고 튼튼하고 그냥 물로 씻어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애용을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자켓을 입고 조금 이런 시계를 차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굉장히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반지를 주로 착용을 하는데 이게 악수하는 모양의 반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수가 어떤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악수하는 손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J プレスサンズのクロムです。24年秋冬からアーロンちゃんとのコラボレーションを開始しまして、昨年非常にご好評いただきました。25年に関しても、ニューヨークを舞台にですね、彼とまたコラボレーション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今回完成した商品なんですけども、雑貨アイテムだったりとかかなり充実しておりますので、見応えのあるコレクション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ぜひ注目してください。J프레스와의 첫 번째 협업은 J프레스가 탄생한 뉴웨이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JP보이가 처음 등장을 하고 댄과 만나고 뉴웨이븐의 어떤 매장 전경 이런 것들이 주요 아이디어였다면 그 두 번째 협업이 제안이 왔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면 뉴욕이지라고 딱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J프레스가 뉴욕에 두 번째 매장을 열었듯이 두 번째 컨셉도 뉴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J프레스 보이와 댄이 어떤 뉴욕에 갈 궁리를 하고 또 뉴욕을 도착을 하고 뉴욕을 거닐고 즐기고 그러면서 또 다른 수많은 J프레스 보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회화적으로 풀기보다는 조금 패션 브랜드에 어울리게 조금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